같은 것도 드렸고요. 한참 갈 거예요, 저 논쟁 저거 갖고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이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은 다음에 100mm, 시간당 100mm까지, 그 중앙정부가 95mm까지 이렇게 해서 21년까지 100mm에 대응을 하겠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근데 소방방재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기준도 없이 지역별 방재 성능 목표 전체를 이렇게 잡았다. 이것의 뜻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이거에 안 맞으면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동경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면은, 동경은 자산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하고 주거지를 분리해서 목표 강우량도 달리 적용을 했고, 도심은 75mm고 여기 나오죠. 일반 지역은 65mm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 가다가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자기네들도 100mm까지 가는 건데, 요 장기 계획이 여기 한 30년 정도 계획이 75mm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현재는 50mm다. 현재는 시간당 50mm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저께 내린 비가, 서울에 내린 비가 세게 내렸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시간당 30mm입니다. 시간당 50mm라는 비는 적은 양의 비가 아니에요. 그저께 내린 비가 시간당 30mm 내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50mm까지 기존에 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의 현재 상태는 50mm에도 못 미친 거예요. 50mm의 대응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50mm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는 안 바꾸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수도 정비로는 50mm까지만 달성한다. 그리고 이거 이상 되는 25mm는 지하 하천, 조절지 등 다른 시설로 이만큼을 확보를 한다. 다른 시설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저거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여기에 이 올라가는 거에 하수 광고까지 그대로 포함이 돼서 모든 시설을 다 이 기준에 맞추겠다. 지금 정책 똑같은 대책, 뭐 100mm를 가든 75mm를 가든 가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모든 시설을 다 여기다 맞추겠다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하수도는 기왕에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틀어버리면, 이거를 높여버리면 기존의 것도 해온 것도 아주 50mm에도 도달을 못했는데 이 기존에 해놨던 것까지 다 틀어가기에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 그러니까 하수도는 그대로 50mm로 가고, 깔아놓은 하수도는 그대로 50mm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조절지 등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시면 하수도라는 게 이렇게 관이 가다가 중간에 키워. 사업을 여기만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침수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만 관경을 95mm에 맞춰서 키웠어요. 근데 물의 흐름은 여기가 커졌다 그래가지고 이 나가는 곳이 여전히 막혀져 있으면 이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그릇이 조금 커진 효과밖에는, 물그릇이 좀 커진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수도를 손을 여기를 앞에서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그랬지만 상습 침수 지역이 하천 끝에 있지 않은 한에는 하천 끝까지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키워야 이 키운 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여기서 하수도를 딱 50mm로 끊어버린 게 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 기존의 것들을 전부 다 쓴거는 거는 과하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별도로 큰 터널이라든지 간선 터널이라든지 지하철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제가 선입견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서 조금 더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정교하다. 계획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세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논의의 시간, 논의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런 대책들이 왜 이게 이렇게 저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고 덜컥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사고가 터져서 2010년도, 11년도에 대형 비가 집중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많이 생기니까 여론 무마까지 생각해서 급조된 약간 너무 빨리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살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 우리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상습 침수 지역이 전혀 침수가 안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침수 자체가 안 되게 하겠다. 사실 광화문이라든지 여기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올여름에도 똑같습니다. 거기 침수되면 언론에서 제일 먼저 이제 폰을 낼 거예요. 강남역이라든지 광화문이 침수가 되면은 언론에서 서울시 수방대책 엉터리 뭐 이러고서 이제 혼을 낼 텐데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광화문이나 강남역이 침수되는 거는 뭐 강남역에서는 사람이 죽을 적도 있긴 한데 특히 광화문 같은 데는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목 빠지는 정도의 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목 빠지거나 뭐 무릎 정도 빠지거나 이런 침수인데 그런 침수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는 어떤 데는 사람이 죽어요. 투자 우선순위는 어디로 가야 돼?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쪽에다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의 상징인 광화문이나 강남역이 침수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소리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아니, 세상 어느 나라에 집중에 의해서 그 정도 침수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침수가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 목숨 살리는 거예요. 얘네들 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침수는 어디까지야? 침상 침수를 방지하는 거예요. 침수 되는데 너 내 잠자리까지 올라오진 않게 할게. 이거 왜 그러냐면 잠자다 죽는 일은 없어요. 잠자다 죽는 일을 물에 빠져서 대피를 못해서 죽는 일은 없도록. 침상 침수 방지지 발목까지도 침수가 안 되게끔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 너네 집이 침수가 되는데 너 잠자는 침상까지 침수가 돼서 네가 자다가 죽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거를 넘어서는 비가 내리면 내가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너를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줄게. 너를 대피시키도록 해줄게. 우리도 이런 정책이 하나 비슷하게 있었죠. 공무원 1대1 공무원 돌봄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침수되는 데도 서울시도 알고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직접 전화한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대피를 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이 75mm, 65mm까지 올리는데도 보험은행의 약이라서 계략 30년. 네. 그리고 연초과 확률 20분의 1. 이거 오늘 아마 퀴즈에 나올 거예요. 오늘 퀴즈는 오늘 수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퀴즈에 나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퀴즈에 나와요. 연초과 확률 20분의 1이라는 거는 예, 이제 우리가 20년 빈도 강우인데 요 뒤에서 정의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얘네들이 연초과 확률 20년 빈도의 강우로 한 거는 자기네들 집중호우 났었던 거를 쭉 따져 보고서 비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고서 연초과 확률 20분의 1일 경우에 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침수된 것들인데 이게 침수된 동수죠. 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만큼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 이것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소리죠. 이게 오늘 이제 나오는 건데 연초과 확률 n분의 1 강우라는 건 20분의 1이다. 그러면 20년 빈도의 강우랑 동일한 건데 20년 빈도 20년에 한 번만 내리는 강우라는 뜻이 아니다. 20년에 한 번만 내리는 강우다. 20년 빈도라는 거는 20년 빈도에 비가 내렸다. 이러면 20년에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년에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다. 그거를 20년 빈도는 20년이 지나야 온다. 오늘 내렸으면 다음 20년이 지나서 온다. 이게 아니고 1년에 매년 그 이상의 비가 내릴 확률이 20분의 1이다. 그 이상의 비가 내릴 확률이 20분의 1이다. 이거예요. 요거 뭐 계산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지. 그러면 20년 빈도의 강우가 20년 동안에 내릴 수 있는 확률은 20년 동안에 내릴 수 있는 확률은 100%가 아니고 요거가 뭐예요? 20분의 19를 20승했다는 거는 비가 안 내릴 확률. 비가 안 내릴. 그 해 비가 안 내릴 확률을 20년 동안 곱한 것을 1에서 뺐으니까 내리는 확률이 되는 거지. 64% 정도가 되죠. 내릴 확률이 64%다. 30년이 가면 79%가 돼. 10년만 했던 40%가 되는 거지. 확률적인 얘기죠. 요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 좋다. 이거 계산하는 법도 알면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안 내릴 확률, 내릴 확률이 20분이니까 안 내릴 확률은 20분의 19잖아요. 그걸 10승을 해서 1에서 빼면은 요 값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요 계산하는 법까지 알면 좋고, 이거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20년 빈도의 강우, 연초 강우 20분의 1의 강우라는 게 20년에 한 번씩 꼭 내리는 비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알고 있어야 될 거를 제가 퀴즈에다 잘 내잖아요. 그죠? 이건 좀 우리 수업 들어보면 알아야 된다 이런 건 퀴즈에서 내니까 기억하십시오. 얘네들은 이 침수 이제 방지가 조금 이제 아까 침상 침수에서 침수 피해 방지로 조금 올려요. 얘네들 비가 내리면서 여전히 30년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는 기왕의 최대 강우까지 21년도까지 118mm까지를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거의 호언장담을 해요. 제 이런 스타일의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 이거는 요번에 요 그림은 제가 좀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제 책에도 들어가서 있어요. 이거 들어가서 있는데 정부 발표가 이런 식의 발표는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좀 더 논의를 갖다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21년도까지 118mm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21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여기 약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자기네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3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 딱
날짜를 못을 박지 않고 장기 계획이니까 대신에 이 이행 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매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 강우보다 높은 게 오면은 어쨌든 사람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일본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 아까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유역 대책, 하천 정비 요 50mm 그대로 유지하나 하수도 정비 요거는 저류 시설 유아 시설이라는 건 하수도 가드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 저류 시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만드는 거 이거로 15mm 유아 시설 50mm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유역 대책으로는 우수 유출을 억제하는 우리도 하죠. 물 담아두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도로 학교 이런 게 있어요. 도로 학교에다가 물 담아두는 것을 만들겠다라는데 우리 하수도 시설 기준에도 보면은 우수 유출 억제 시설이라고 해서 공원 내 저류, 학교 운동장 내 저류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은 존재하는데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 이제 저희는 지금 어떠냐면 저번에 보여드린 게 학교 밑에다가 서울대 지금 운동장에도 이걸 만들었어요. 서울대 학교 그 앞에 정문 앞에도 만들었고 땅에다가 지하에다가 땅을 파서 만들어요. 이렇게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일본은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물을 담아요. 50cm.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는 안에다가 구조물을 만드니까 물그릇을 지하에다가 만드니까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평상시에 완전히 물그릇으로만 쓸 거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병행할 거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차를 못 뺀 상태에서 물이 들이닥쳐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관리자가. 그러니까 물그릇으로만 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배울 만한 게 여기다 조금만큼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물이 50cm 넘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50cm보다 깊으면 애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50cm까지만 담아서 둔다. 50cm가 넘으면 빠져나가야 될 거야. 여수 배출구라는 게 이거지. 이제. 배출 50cm 넘으면 빠진다. 근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근거냐면 지금 우리 어때요? 방학이 눈앞에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비가 내리는 특성이 언제 많이 내리냐면은 방학 때 많이 내려요. 여름에.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지 않는 시기에.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늘로 이제 방학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이 많지 않을 때 비가 내리니까 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쓰고 혹여라도 수업이거나 여기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50cm보다는 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패 사례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이 실패 사례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담아두면요. 이 물길이 생겨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길이 생겨서 이 물이 이렇게 낮은 데로 나오면서 제방이 위험해지거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게 실패 사례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런 시각들은 우리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앞에서는 하수 이제 하천 정비서부터 좀 보면요. 이제 우리가 주요 시설이 치수한 거에 대해서 하천 그 다음에 강모 이게 다 하천에 들어가는데 하천 그다음에 하수도가 있는데 저류 시설, 유아 시설은 하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저를 물 담아두는 건데 광역 조절지라는 거, 광역 조절지, 이거 물 담아두는 곳이에요. 하천에서 물을 담아두는 거를 조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절지. 그래서 이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다가 이게 넘칠 것 같으면은 땅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 만들어 놓고서 이 하천에서 흘러가던 물이 터널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얘가 물이 너무 많으면
하류에서 침수가 일어날 것 같다, 홍수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개방해서 이 터널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수 방지용 조절지구 이 터널을 만드는 지하 조절지 이걸 만들었더니 건설 전에 3,100개 침수가 있었던 것이 46건밖에 안 생겼다. 터널의 규모를 보시면 이런 정도 터널을 만드는 거죠. 하천 주변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천이 이렇게 동경에 이렇게 4개가 흐르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오세훈 시장이 수립했을 때도 이 하천 따라 하천 따라 한강으로 향해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이걸 조절지니까 하천 조절지니까 하천을 횡단해서 가로질러서 이거를 터널을 뚫어서 비가 내릴 때 이 4곳에 동경도 꽤 넓은 지역이니까 비가 한 번에 4군데서 다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내릴 수가 있다. 우리 서울도 특성이 좀 그래요. 요즘에 서울이라고 전체가 다 똑같이 내리는 경우보다는 뭐 강북이 비가 많이 내리고 강남 멀쩡하다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받아서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하수도 이거는 하천에 있는 조절지고 하수도에도 이렇게 우리 조절관을 두는데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상호 작용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소리고요. 하수도 좀 아까 하천 정비였었고 이거 하수도 정비도 똑같은데 75mm, 65mm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일본 거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건데 이미 시공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반경을 늘리거나 추가로 하수관을 부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드러내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고서. 그 돈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기 계획에 따른 하수도 시설에서 75mm 강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제가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75mm 강호에 대비해서 75mm 강호에 대비해서 맞아요. 75mm 강호에 대비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겠다. 터널을. 하수도는 손 안 대고 75mm 강호에 대해서 간선을 만들겠다. 네, 이게 75mm까지 대응하게끔 하겠다. 50mm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의 전리수 50mm를 유지한 상태에서 75mm 강호는 이거로 대응하겠다. 이거 터널을 새로 뚫어서 강호 대비를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랑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나 조금 더 참고할 만한 것들 보면은 이런 건 별거 아닌데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데 모래주머니 현장에서 이렇게 쌓아두는데 모래는 무겁잖아요. 모래주머니를 쌓아놔서 이제 침수를 막는데 얘네들은 물주머니를 갖고 있다가 물을 받아서 막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서 물막이판 이런 거 우리 다 하는 거니까